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시험을 좀 도와주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화학2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문제풀이를 모두 해주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아이패드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 아이패드가 액정에 터치가 안 되는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 내용 보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배웠던 우리 분자 간의 인력부터 한번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세 가지 분자 간의 힘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거 총 세 가지를 배웠죠. 어떤 게 배웠냐면, 그렇지, 분산력, 그리고 쌍극자 힘, 쌍쌍힘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하이드로겐 본딩, 수소 결합.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힘을 배웠죠. 자, 각각의 힘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이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니까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가 있네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원소니까 전기 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아마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이 공유 전자쌍이 어디로든 치우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우리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 까먹은 사람 있을까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요, 우리 영어로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려는 정도를 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다 보니까 이들에는 전자쌍이 치우침이 없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공유 결합이 형성했던 분자 자체는 극성을 띠지 않는다. 즉 부분적인 전하가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네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자의 편극 때문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자가 편극이 일어나면, 편극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우리가 이제 오비탈 모형을 배웠을 때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확률적으로 표현한 걸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전자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치우쳤어. 그러면은 치우친 부분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치우치지 않는 부분은 부분적인 플러스를 떼어서 순간적인 쌍극자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순간적인 쌍극자가 주변에 있는 분자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여기에는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자를 유발 쌍극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극성 분자지만 순간적인 편극에 의해서 순간 쌍극자와 유발 쌍극자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유발 쌍극자끼리의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상을 우리는, 이렇게 형성되는 인력을 우리는 분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산력. 가는 분산력이고요. 자, 나를 보면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럼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 쪽으로 아마 전자쌍이 치우칠 예정에 있어요. 자, 그랬는데 단 X는 플루오린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기 음성도 대마왕, 제일 큰 애가 바로 플루오린이죠. 4.0으로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큽니다. 자, 아무튼 간에 어떤 원소가 플루오린이랑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플루오린한테 전자쌍을 뺏길 예정에 있는 거지. 그래서 플루오린은 부분적인 마이너스, 다른 원소는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겁니다. 얘는 영구적인 쌍극자를 형성하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요. 모든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플러스와 부분적인 마이너스, 즉 하나의 분자 내에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분자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쌍극자 또는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극성 분자 사이 작용하는 인력, 이런 거 우리는 쌍극자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달을 보니까 얘가 플루오린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플루오린과 수소가 결합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플루오린과 수소가 직접 결합되어 있으면 플루오린은 굉장히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쌍을 굉장히 크게 잡아당긴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루오린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크니까 수소는 매우 큰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플루오린 쪽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매우 큰 마이너스를 띠게 되죠. 주변도 똑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루오린과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플루오린과 수소,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띠는 수소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정전기적 인력, 쌍극자 힘보다도 큰 수소 결합. 수소 결합.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수소 결합의 정의는 우리가 정확히 외우고 암기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플루오린과 산소와
바로 질소, 요 세 원소가 바로 우리가 대표적인 전기 운송도가 제일 가장 큰 원소들이거든요. 얘는 4.0, 얘는 3.5, 얘는 3.0의 전기 운송도가 매우 큰 이러한 원소들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수소는요,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매우 크게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다른 플루오린과 산소와 질소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얘네들 사이에 사실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인력이라고 우리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마이너스와 부분적인 플러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요거를 우리는 하이드로겐 본드라고,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모든 정리가 끝났으니까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기억, 무극성 분자에 편극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형성되어 가의 힘이 작용한다. 분산력의 설명이었고요. H2O, 물과 HCl은 각각 분자 사이에 나의 힘만 작용한다. 자, HCl 같은 경우는 우리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쌍극자인 거죠.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얘는 나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H2O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원소와 결합되어 있고 또 얘 이제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굽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부분적인 마이너스, 이쪽은 부분적인 플러스해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힘도 작용하지만 산소와 직접 결합한 수소가 존재하죠. 그럼 얘는 부분적인 플러스와 주변에 있는 이러한 물 사이에 부분적인 마이너스, 이들의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단 말이야. 요거를 우리는 플루오린 산소 질소와 직접 결합한 수소, 그리고 다른 산소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인 하이드로겐 본딩 수소 결합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다의 힘도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H2O와 HCl은 각각 분자 사이에 나의 힘만 적용한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분자량이 비슷할 때, 우리가 분자량이 비슷할 때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분산력 때문인데요. 우리가 분자량이 커지잖아? 분자량이 큰 물질은요, 분자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원자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많다는 뜻이잖아. 즉,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크다는 얘기야. 양성자 수가 많다는 얘기야.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건 정기적으로 중성 입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많으면, 그렇지, 전자 수도 많겠죠. 우리 전자 수가 많으면 순간적으로 치우칠 확률, 전자가 순간적으로 치우칠 확률, 즉, 편극이 될 확률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 쌍극자가 잘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분산력이 작용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큰 물질은 우리 분산력도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분자량이 비슷할 때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즉 모든 분자 사이에 사실은 분산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력이 전부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가장 큰 것은 다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분자량이 거의 비슷할 때는요, 분산력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쌍극자 힘, 그리고 수소결합이 가장 큰 분자 간의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답은 기억, 디귿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라. 자, 다음 2번. 표는 1기압에서 3가지 탄소화합물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물질 읽어보니까 노말뷰테인, 그리고 노말펜테인, 네오펜테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저히 이렇게 이름만 보고는 아직은 이제 우리가 막 명명법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물질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분자식이 나와져 있고요. 얘는 C4H10인데 이 두 개는 서로 똑같이 생겼네요. 탄소 5개, 수소 12개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 분자량이 58이고요. 얘 두 개는 화학식이 똑같기 때문에 분자량이 똑같아요. 끓는 점을 보니까 얘는 0.5, 마이너스 0.5도씨. 보면은 지금 얘를 가나다라고 그냥 해볼까요? 가나다라고 했을 때 가장 끓는 점이 높은 애는 나야. 노말 펜테인이 제일 높고요. 그런 다음에 네오 펜테인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가가 제일 끓는 점이 낮네요. 마이너스 0.5도씨, 얘는 10도씨, 그리고 노말 펜테인은 36도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지금 분석을 좀 살짝 먼저 해보면, 자, 일단은 가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이유는 설명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가 분자량이 제일 작잖아. 우리 분자량이 클수록 아까 얘기했지만 분산력이 작용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얘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이유는 분자량이 낮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노말 펜테인과 네오 펜테인은 분자량도 똑같은데 왜 끓는 점이 다를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의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보니까는 우리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있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있다 칩시다. 자, 얘와 얘는 서로 분자량이 똑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들 사이에 분산력이 작용하기 쉬운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요. 바로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면적이 넓으면 분산력이 작용하기 효과적인 거죠. 분산력이 쉽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도 커지고 그에 의해서 끓는 점 또한 증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분산력과 끓는 점의 관련이 어떻게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이제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이렇게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이 분자와 요 분자 사이에 요 인력을 끊어내는데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많은 열 에너지를 주면 얘와 얘 사이가 끊어지겠죠? 끊어진다는 얘기는 기화한다는 얘기야. 즉 얘가 만약에 액체였다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즉 에너지를 가해서 액체에서 기체로 만드는데 많은 열 에너지를 가해야 끊어진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높다는 뜻이고요. 조그만 에너지를 가해도 끊어진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즉 인력이 클수록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끓는 점은 높아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표면적이 높을수록 얘보다는 얘는 표면적이 요만큼인데 닿을 수 있는 면적이 얘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산력이 더 작용하기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노말 펜테인과 네오 펜테인은 분자량이 똑같아. 그렇지만 분자식도 똑같아서 분자량이 같지만 아무래도 끓는 점이 얘가 높은 걸로 봐서 표면적은 얘가 더 크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가 표면적이 크겠다. 그치?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자량이 같으면 분산력이 같다. 우리 표면적도 분산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분산력은 노말 펜테인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끓는 점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노말 펜테인이 분산력이 크다 또는 분자 간의 인력이 제일 크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자의 표면적은 노말 펜테인이 네오 펜테인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게 이제 수소가 되겠고요. 여기가 산소가 되겠죠. 여기는 수소가 되겠고 여기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부분적인 플러스. 산소와 직접 결합한 수소와 그리고 다른 산소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거 바로 수소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A는 수소 결합이니 맞는 설명. B란다. 니은 물이 증발하면 A의 수가 증가하니? 야, 물이 증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한다는 소리죠.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려면요, 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내서 기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분자 간의 인력인 A의 수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니은은 틀린 보기. A로 인해서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수소 결합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분자량이 비슷한 세 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거라고 하네요. 자, 지금 보면은 CH3OH 메탄올이고요. O2 산소기체, H2S 황화수소가 나와 있는데 뭐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 OH 산소와 직접 결합한 수소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액체 상태에서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수소 결합이 가능한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O2, 같은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잖아. 이거 무극성 공유 결합뿐만 아니라 무극성 분자란 말이야. 따라서 얘는 분산력만 작용하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H2S, 얘 같은 경우는 수소 결합은 작용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극성 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이제 쌍극자 힘은 작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 존재하니 얘로 가는 게 바로 CH3OH인 메탄올이 돼야 되겠고요. 아니요, 일로 가시면 O2와 지금 H2S가 여기 있겠습니다. 자, 근데 A에 의해서 니은과 O2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기억, 액체 상태의 기억.
기역 분자 사이. 자, 기역은 지금 메탄올을 얘기하는 거죠. 액체 상태에서 기역 분자 사이에는 분산력이 작용한다.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모든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모든 분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전자 간의 순간적인 편극에 의해서 순간쌍자를 모든 분자가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산력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분자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따라서 액체 상태의 기역은 분자 사이의 분산력이 당연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액체 상태에서 쌍극자의 힘이 작용하는가는 A로 적절하니, 자 보면은 쌍극자의 힘이 작용하니라고 했을 때 얘는 분산력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힘이 작용할 수 없죠. 아니오로 갈 수 있고요. 얘는 극성이기 때문에 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기준 끊는 점은 니은이 누구보다? 기역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아예 분자량이 비슷한이라고 이미 주어졌잖아요. 따라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메탄올이 바로 이 H2S보다는 끓는 점이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따라서 니은이 기역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표는 4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쭉 보니까 일단 HF, 얘는 수소결합이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NO, 얘 같은 경우는 수소결합은 아니지만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치? 얘는 수소결합. 그리고 얘는 무극성 분자죠. 딱 봐도 같은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으니까 얘는 분산력만 작용하겠고요. 얘 또한 분산력만 작용할 예정에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기억. 액체 상태에서 분산력은 Cl2가 O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끓는 점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말은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뜻합니다. 아무튼 간에 끓는 점이 지금 보니까 Cl2가 더 크잖아. 그 말은 분산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Cl2가 O2보다 분자량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분산력은 Cl2가 O2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 NO가 O2보다 기준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자, NO랑 O2랑 비교했을 때 NO가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얘네 사이에 쌍극자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봐봐. 이런 걸 보는 거지. 분자량이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심지어 얘가 더 크죠? 분자량이 커서 분산력이 O2가 더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NO는요, 쌍극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O2보다는 끓는 점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디귿,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 인력이 가장 큰 건 누구야? 가장 큰 거는 바로 HF. 분자량이 그치. 가장 큰 거는 얘가 수소결합이 작용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는 얘가 제일 크다. 즉 끓는 점이 높은 걸로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겠죠.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끓는 점이 안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은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자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보면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얘가 얼마만큼의 끓는 점을 가질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산력에 의해서 분산력이 이 수소 결합의 인력을 이겨내고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 끓는 점을 보시고 반드시 요거를 체킹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6번, 요게 마지막이죠. 그림은 1기압에서 17쪽 원소의 이원자 분자와 그리고 17쪽 원소의 수소화합물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만을 조금 골라보래요. 자, 기억. HA와 HA가 HD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HA는 여기 있고요. HD는 여기 있어. 자, 근데 얘는 보면은 지금 이 파란 선이 뭐냐면요, 17쪽 원소의 수소화합물인 것 같아. 그래서 17쪽 원소니까 뭐 예를 들면 얘가 F라면, 얘가 F, 플로린이라면 플로린 밑에는 염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브로민, 얘는 아이오딘,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HI, 얘가 지금 분자량이 훨씬 크겠지? 그러니까 얘가 분자량이 훨씬 크니까 분산력도 훨씬 커져서 사실은 분자 간의 인력이 제일 클 것 같지만 사실은
분산력도 크고, 그치? 쌍극자의 힘도 서로 작용하니까. 아무튼 간에 얘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분산력이 제일 커서 분자량이 제일 클 거라고 끓는 점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끓는 점이 누가 제일 큽니까? HF가 제일 크죠? 그 이유는 뭐야? 얘는 쌍극자 힘, 그리고 분산력도 작용하지만, 우리 수소결합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 수소결합 때문에 바로 끓는 점이 높은 거죠. 따라서 기억은 수소결합 때문이 맞다라고 하는 거. B2가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H 둘 다 이거 17쪽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B2가 HB보다 얘보다 지금 끓는 점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분산력 때문이다. 이럴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얘가 쌍극자 힘이 작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끓는 점이 높은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얘는 분산력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더 높잖아. 그 이유는 쌍극자 힘이 작용하는 것보다 분산력이 그걸 넘어서 버린 거죠. 따라서 분자량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산력이 힘이 더 커서 Cl2가 HCl보다는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산력 때문이 맞는 거고요. HD가 이거 다 써놓으니까 헷갈린다. HD가 HC보다 끓는 점이 높은 까닭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이유는 뭐야? 쌍극자 힘 때문이 아니라 분산력 때문인 거죠. 그치?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산력 때문입니다. 분산력.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단은 분자 사이 작용하는 힘에 대한 문제 풀이를 전부 끝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체 파트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